나홀로 조용히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20분. 소아는 상체를 일으키며 두 팔을 앞으로 뻗어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아무도 없었다. 부엌에 있어야 할 엄마도 보이지 않았다. 소아는 기뻐했다. 그녀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아무거나 집어먹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빨을 닫고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옷을 입고 얼른 집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소아가 조용한 세상에 혼자 있는지 한 달이 되었다. 오늘은 혼자만의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여행을 위해 메고 온 가방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상태였다. 그 안에는 노트와 필기구, 몇 벌의 옷과 세면 도구가 들어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자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가서 자고, 씻고 싶으면 사우나 가서 씻었다. 여러 가게에 들르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녀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놀이터였고 모든 먹을거리는 무료였다. 그녀는 겨울 날씨만 아니었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다. 오후 4시, 소아는 도로 위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맛집들은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 아까 많이 먹지 말걸 하고 소아는 후회했다. 그런데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였다. 저 앞에 도로 중앙에 어떤 사람 형체가 보였다. 소아는 깜짝 놀라더니 자전거를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 형체를 자세하게 쳐다보았다. 응? 저건 분명히 사람이다. 검은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체격을 보아하니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 게 남자 같았다. 피부는 굉장히 하얀 것 같고 머리는 길게 흩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아가 있는 방향에 정면으로 서 있었다. 두 손을 허리 뒤로 숨긴 것 같다. 갑자기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가 혼자만 있어야 할 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소아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그 답을 알 리가 없다. 소아는 정체 모를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나 선뜻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 사람이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테지만 저 사람은 너무나도 무섭게 보였다. 마치 귀신 같았다. 어? 사내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걸음씩 소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사람의 몸이 양옆으로 쏠리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그가 다가올수록 소아는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의 피부는 본래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분이나 비비크림 같은 걸 떡칠해서 그런 것 같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긴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염은 면도를 하지 않았는지 많이 거칠거칠해 보였다. 그와 소아의 간격이 10m쯤 되었을까. 그 남자는 허리 뒤에 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그 오른손에 날카로운 식칼이 소아 눈에 들어왔다. 그가 갑자기 소아에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소아는 깜짝 놀라서 얼른 자전거를 뒤로 돌렸다. 뒤를 돌아보면 그 남자가 미친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남자는 미친듯이 웃으며 시칼을 들고 소아를 쫓아왔다. 소아는 그제야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눈가엔 보라색으로 뭔가가 잔뜩 칠해져 있었고 눈은 광기에 젖은 듯 매우 크게 뜨고 있었다. 화장품으로 마구 떡칠한 얼굴. 소아는 미칠 듯한 공포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꽉 붙들었다. 계속 페달을 밟았다. 최고 속력을 냈다. 소아는 힘껏 달렸다. 저 미친놈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소아는 각종 골목을 지나다니며 그와의 거리를 넓혔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져 버렸다. 자전거는 쓰러지고 그녀의 몸은 앞으로 떨어지면서 길가에 세게 긁혔다. 큰 웃음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왔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무서웠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아는 팔과 다리에 최대한 힘을 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소아는 겨우 손과 팔에 힘을 줄 수 있었다.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소아는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마침 앞에 백화점이 있었다. 어제 한번 들렸던 곳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고 일어나 앞으로 내달렸다. 이런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서 도망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였다. 게다가 이곳을 이용하면 그 남자를 확실히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발 하나를 앞으로 내릴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몸소리칠 만큼 저려왔다.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아팠다. 하지만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다. 소아는 얼른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두 개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 2층, 7층에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몇 번이고 빠르게 눌러댔다.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아직 그가 도착하지 않았다. 얼른! 심장이 계속 세게 뛰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은 덜덜 떨렸다. 너무 무서웠다. 제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가 백화점 앞까지 온 것 같았다. 소아의 동공이 흔들렸다. 제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소아는 얼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급한 대로 6층 버튼을 눌렸다. 백화점 문이 열리는 게 보였다. 소아는 계속해서 문 닫기 버튼을 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기 전 시카를 든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시카를 든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아는 그 미소에서 큰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6층을 향해 올라갔다. 미칠 것 같았다. 몸이 지나칠 정도로 떨렸다. 이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오는 반응인가? 소아는 이런 공포심에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지금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 소아가 내리려는 층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무서웠다. 어떻게 하면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소아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생각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